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호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혹시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죠. 한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다 반대합니다. 이 남자,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2명이나 있는 호랍입니다. 대학을 가지 못했고 고졸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보고 대학도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했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 지식을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큰 꿈을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지인 이호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겨우 엄청난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편하네요? 네, 편안해요. 아주 일상의 호강이.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유지입니다. 다음 세대 인간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 이호 여사의 명복을 빌면서 이호 여사의 별세와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빈소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한 몇 분 정도나 다녀가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집계를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원래는 오후 2시부터 이제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예. 조문객이 많다 보니까 일정을 11시 반부터 앞당겨가지고 조문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다녀오신 분들 말에 따르면 계속 줄을 서서 그냥 쭉 조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눈에 띄는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 좀 조문을 했었죠. 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들 홍업 씨와 홍걸 씨가 이제 상주가 되겠지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택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빈소를 지키는 분, 공동장례위원장이 권노갑 전 의원,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장상 전 총장 이렇게 세 분이시죠. 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호 여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는 평생 두 분을 모신 분이고 나는 영원한 동지이고. DJ 비서다. 네, 그게 자랑스럽다고 그렇죠.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밖에 계시니까 장례위원장 공동으로 좀 맡으시라고 했고 DJ가 정치 임무는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임무를 시켰죠. 그다음에 장상 전 국무총리 설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총리, 여성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낙마했죠. 청문과제에서 예. 낙마를 했으니까 전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죠. 오전에 오늘 조문 온 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자 씨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이제 빈소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 이제 화환이 있는 자리에 보면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조화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순자 여사의 저 빈소 방문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약 한 1분 가량 있었다 그러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목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이죠. 홍업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눈 뒤에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곧바로 빈소를 떠나는 그런 화면입니다. 예, 이순자 씨가 빈소를 찾아서 차남 홍업 씨, 삼남 홍걸 씨와 인사를 나누고 위례 뜻을 전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경쟁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오늘 조문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 이호 여사와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갔습니까? 전혀 개인적인 인연은 이어지질 않았죠. 제가 본 기사에 김대중- 의하면은 네. 이순자 씨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안했을 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신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발족이 됐고 그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전부 부부를 다 모셔서 식사를 했을 때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이제 아마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소위 5.18 특별법도 만들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5.18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뭐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김영삼 정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단죄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그거를 꺼낼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순자 씨가 오늘 이호 여사의 빈소를 찾았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에게 생일이나 이럴 때 축하난을 보냈고 잊지 않아줬고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 때도 늘 불러줬고 더군다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해자는 전두환, 최대 피해자는 김대중. 이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순자 씨가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베풀었던 그것에 대한 또 화답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순자 여사도 가만히 곰곰이 되새겨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모든 뭐 정치적 상황이나 그 당시 모든 걸 다 털고 인간적인 도리로 당연히 와서 그렇게 조문을 해야 돼서 저는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때 5.18 특별법 만들어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사면복권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석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졌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자신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미국 망명까지 하게 만들었던 두 명의 군인 출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보복 행위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죠. 어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용서와 화해 이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제 서거 때,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09년 8월 달에 아까 이호 여사가 이제 연설하는 대목이 그 시청 앞에서 운구가 잠깐 멈췄을 때 했던 연설입니다. 이것이 제 남편의 유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해, 사랑, 평화
통일, 그리고 용서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김성재 장례 집행위원장이 얘기했던 이호 여사의 유언이다라고 어제 얘기한 것에서 보면은 그런 유사한 그 화해, 용서, 사랑, 화합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 가치관들을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 역정에서 또 삶에서 실천했다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아마 이순자 여사가 직접 찾아온 것도 그런 것에 대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일 때 잊지 않고 꼬박꼬박 난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을 초청을 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마움의 표시, 담내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을 보면 말이죠. 이호 여사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신군부 아래서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해자인 전두환 씨를 향한 보복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순자 씨가 오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호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세상을 향해서 나는 떠나지만 꼭 이 이야기만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마지막 인사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호 여사의 좀 마지막 유지, 우리 국민에게 꼭 하고 싶다는 그 말,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그 여성 운동가이시고 뭐 민주화의 큰 기둥이시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호 여사 삶을 족적을 쭉 돌아볼 때 어쨌든 그 세상을 견뎌내고 세월을 견뎌내신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근데 그게 이렇게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큰 울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가치롭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존재의 소멸 앞에서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삶 말고 조금 더 덜 힘들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복을 조금 더 누리고 가셨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허망한 그런 마음도 사실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호 여사의 이 유지를 들어보면서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네. 사랑하세요. 네. 저도 네. 이 사랑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네. 걸렸습니다. 네. 가장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다는 거. 사실은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정말 울림 있게 생각을 할 텐데 특히 정치권이 좀 잘 새기면 좋겠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조문을 하시면서 그 뜻을 잘 새기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실천이 문제죠. 특히 지금 우리 정치권 상황을 보면 오히려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하고 어떻게든 화합하려는 노력을 해서 국민들께 좀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이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지다.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호 여사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이호 여사는 단순한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여성 인권 운동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투쟁해온 평화 운동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민주화 운동가, 이런 평가가 이호 여사가 타계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호 여사가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나는 그냥 단순한 정치인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일화를 이석현 국회의원이 이 빈소를 찾아서 기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화를 들어보면 이호 여사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자상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이 여사님이 이불 들고 오셔가지고 안 춥냐고 이불도 덮어주고 하시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참 그 다정다감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여사님이 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대중 연설하는 것은 별로 특이 아닐 것 같다고 했더니 정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 시대야. 나는 이 김대중 후보의 아내로서 이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마이크 들고 연설하고 다닌다. 그러니 이런 계속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여러분들 다른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강선우 부대변인, 평소 정치인의 아내, 특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정치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림자 내조 이런 표현을 우리 언론들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호 여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달랐던 정치인의 아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만나기 이전부터 어떤 독립된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치가 있었으니까요. 그 미국에서 그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20년대잖아요. 근데 이호 여사가 여성 운동을 시작한 게 1950년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선구자, 굉장히 선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인권인 것이고 그 인권이 민주주의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독립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평가를 좀 해본다면 굉장히 전략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친 내조 이런 거보다는 정말 동지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전략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지혜를 나눠주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합니다. 박무진 의원, 이호 여사가 향년 97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는데 말이죠. 지나온 길을 보면은 저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이호 여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강선우 부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거는 여성운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굉장히 좀 당시로서는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죠. 이렇게 여성으로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올 정도면 그 당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58년도에 귀국을 해서 처음 들어간 때가 이제 명동 YWCA입니다. 여성운동 하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주창을 했던 것이 요즘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정 정치를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옆에 여성을 끼고 밥 먹는 정치하지 마라. 예. 그리고 첩을 둔 사람은 국회에 보내지 맙시다. 이런 운동들이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이제 꾸준히 어떤 남녀 차별적인 그런 가족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양성 평등, 종국에는 호주제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농담 반 진단처럼 나왔던 얘기가 국민의 정부 여성 정책 뒤에는 이호 여사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 정치적인 실제 과정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결혼할 뒤에 그러니까 결혼에 아까 뭐 반대했다는 얘기 이런 것 쭉 앵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결혼한 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62년도에 결혼을 해서 63년도 총선거에 목포에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선을 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이제 유신에 반대하면서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어떤 그 민주화 운동 동지로서의 이효. 이 모습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지적인 관계, 단순한 아내가 아닌 그 정치적 동반자, 정신적인 지주, 심지어는 이제 이호 여사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거는 이호 여사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민주화 투쟁의 동지로서 정신적 지주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망명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나는 2호의 남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인상 깊은 대목이 말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2호 여사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당신 그 힘든 길 가지 말고 세상에 적당히 영합하면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 살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오늘의 위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탄압을 이겨낸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부부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런 극복을 뭐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호 여사 돌아가신 지금 이 시점에서 애도를 하고 또 그 뜻을 평가하고 그런 거죠. 물론 일일이 다 따지면 공가야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좋은 기억을 잘 하고 또 그걸 잘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하면 70년대 유신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80년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감옥 생활도 오래 했고 그때 감옥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호 여사가 편지를 보내면 꼼꼼하게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늘로부터 크나큰 은혜와 사랑,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상이 고난의 상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고를 치를 때 이호 여사, 장남 김홍일 전 의원, 차남 홍호 씨와 함께 면회하는 장면이 조금 전에 나갔고요. 노승환 전 마포구청장의 모습도 잠깐 보이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호 여사가 여성인권 신장, 남녀 평등의 중요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역할에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호 여사의 생전 발언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TV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남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의식적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동등하게 그렇게 여성들의 위치가 올라간 것 같으면은 정말로 남녀 동등 그리고 차별이 없고 또한 균형이 잡힌 그런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 한마디 꼭꼭 담아서 글을 눌러 쓰는 듯한 말투로 강조하는 고 이호 여사의 생전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관련해서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 이호 여사가 외신과 인터뷰를 했던 장면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영어 인터뷰입니다. President John should accept his decision. We hope to have enjoy real democracy. 이런 이호 여사를 향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조금 전에 망명 시절에 했던 이야기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나는 아내 이호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의 관계는 이렇다고 이야기했던 인터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다행히도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저를 무한히 격려해주고 또 제가 어느 날까지 이 정도라도 싸운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옥중에 있을 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600여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당신 아내는 당신 보고 이제는 어디까지 그만두라는 소리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의 아내는 나보다 한숨 더 뜬다. 그래서 내가 만일 지금까지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서면 이 사람은 나하고 이혼할 거다. 예. 취재하실 때 말이에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재하셨죠? 현장 기자 시절에. 네, 뭐 88년에 평민당 예. 출입을 그때 이호 했었고요. 여사는 혹시 만나서 취재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는 제가 못 뵀고요. 예. 청와대 출입기자 김대중 정부 때도 출입기자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해외에 가실 때 기자들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발치에서 정도 뵀고 2012년 대선 때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이호 여사 찾아갑니다. 손명순 여사도 찾아가고 예. 그때 제가 뭐 배석에서 브리핑 한 적이 있는데 덕담도 하시고 한 기억이 납니다. 예. 이호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망명 시절 연설 그 장면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만 1997년 마침내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때 대선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인사말 그리고 이호 여사의 선거 유세까지 그 영상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편안해요? 편안해요. 아주 일생의 호강이.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단 한 번도 바가지를 긁은 일이 없어요. 김대중 후보 기호 2번이 당선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희망을 가집시다. 예, 이호 여사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었던 시절에 단독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유엔에서 연설을 한 적도 있었죠. 지금 청와대에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으로 출장 갈 때 그 전례가 있다라고 했던 바로 생각이 그겁니다. 나요. 유엔 아동 특별총회인가요? 예. 아마 이름이 그랬을 겁니다. 그때인데 이게 2002년도인데요. 9.11 테러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요 회의가 한 차례인가 그때 연기됐던 기억이 있어요. 연기되고 당시가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이 이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예. 않아가지고 그 정부 대표 자격으로다가 이제 영부인이 대신 참석을 한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저때가 우리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 순번이 됐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의장직도 수행하고 그리고 정부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기조연설, 이 아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했었던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호 여사가 타계한 이후에 단순한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민주화운동가로서 따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국민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전하는 이호 여사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호 여사의 유지는 조금 전에 사랑하고 화합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평생 추구해온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유지입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 내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아내와 헤어짐이 너무도 아쉽고 슬프기 때문일 것이다. 둘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매일같이 기도한다. 이호 여사 타계한 뒤에 저 사진이 참 많은 언론에 나왔어요. 강선우 부대변인도 저 사진 봤죠? 네. 예. 두 사람 참 그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정치적인 소원 성취하고 나라를 경영해보고 또 대한민국을 외환 위기에서 어쨌든 훌륭하게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김대중 전 대통령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또 삼남, 차남 뭐 이렇게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되는 아픔도 겪었었고 말이죠. 이제 강선우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사람들이 다시 평가하고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일 텐데
강선우 부대변인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제 여성부가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효 여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외쳐왔던 그런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직도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효 여사 유지를 받들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화합과 용서의 정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용서치 못할 상대방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용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말이 주는 울림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호 여사가 세상을 떠나신 날이 6월 10일이죠? 그제? 네, 그제입니다. 그제가 어떤 날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60 민주항쟁 32주년 되는 날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헌신해온 이호 여사가 대한민국과 안녕을 고한 날이 바로 60 민주항쟁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 이호 여사가 조문단으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면 예. 북한의 김정일 일가, 김정은 일가의 특징이 그런 것도 절대 잊지 않는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문단 보내온다는 얘기가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전해 들어오는 일부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조문단 파견하는 대신에 조화와 조의를 보내겠다. 요것을 연락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이런 보도가 그 오전에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예. 개성에서 그 남북 연락사무소 아마 오전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 결과 북쪽의 사람을 만난 결과가 이렇게 일단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온 것 같고요. 일단은 요 뉘앙스대로라면은 조문단을 직접 보내는 그런 것은 요번에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하노이 노딜 그 뒤에 그 대남 라인 또는 북미 라인이 이제 일정 부분 다 그 이제 좀 뭐랄까 좀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조문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또는 부담을 조금 느끼는 상황 그리고 북한 외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그 교류 또는 접촉을 염두에 뒀을 때는 남북 관계는 항상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아침 뉴스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따스한 편지를 친서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북미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뜻도 아마 북한 외교 전략상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적 도의적으로는 그래도 좀 와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오늘 박지원 의원이 북한은 이런 점에서 꼭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뜻이 없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일침을 한 방송사에서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의적으로 보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1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당시 김기남 비서인가요? 네.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왔었어요. 네, 왔었습니다. 예. 그때는 왔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고 그래서 북한은 그 시절에도 사실은 남북 관계가 뭐 그렇게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북한이 그런 예를 표했죠. 그런데 지금 시점은 북한이 아마 지금 나름대로 고민은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소식통을 인용해서 들어온 그 뉴스들을 보면 조문은 할 것 같지 않고 조화하고 조의 표하는 정도로 조전을 이제 내겠죠.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에 안 계시니까 밖에 계시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점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정부가 계속 북쪽에 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정컨대 이번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어떤 정상회담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아마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방문한 자리에서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에 재개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늘 언론이 그렇게 주목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결과를 네. 지켜보도록 하죠.
고 이호 여사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기. 제가 더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내와 헤어짐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참 이 내용이 많이 가슴에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